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3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 베이직스 하우 투 스터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공부의 결과, 이해와 실력. 너무 아름답게 오늘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이건 교회에서 한 거겠죠? 어머니들이 하신 건 아니죠? 네. 만약 어머니들이 하셨다면 너무 무리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교회에서 한 거죠? 네. 그렇죠. 공부를 이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참 공부에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즉각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보상이 추후에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근데 공부라는 건 보상이 추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미래를 바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네가 하는 공부가 미래를 바꾼다. 보상이 추후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되기가 되게 어렵죠. 멧돼지 한 마리가 지금 이 공간으로 뛰쳐 들어오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집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온몸이 반응하지만 그 자체가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공부의 결과를 나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시험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그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럼 제가 얘기를 해주고 핵심은 성적이 아니라 시험 끝나고 오답 정리하고 시험 점수가 아니라 모르는 걸 아는 게 핵심이니까 시험 끝나고 공부는 시작인 거다. 초등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원평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평가를 보는 순간부터 공부는 시작된다. 뭘 모르는지 제대로 평가를 됐으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는. 그 시험 보고 안 해요? 안 해. 계속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번 주는 쉬어야죠. 이번 주가 벌써 지났잖아. 그랬었나요? 이 기억을 못해. 애들이 이 기억을 못하는 거죠. 시험은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 내가 시험까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핵심은 그 평가입니다. 평가를 눈앞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막연한 생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머리가 아프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검사를 해서 정확한 결과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어제 저희 아이 막내가 독감 판정을 받았어요. 대위기에 빠졌습니다. 애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첫째도 걸렸다는 걸 확인해서 오늘 둘이 두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열이 펄펄 나는 저희 첫째가 제가 잘 돌볼게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 막내는 타미플루 먹고 열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애를 보내도 되겠다. 열이 다 떨어졌다. 근데 의사가 열이 안 난 지 24시간 지나고 자기 소견에 의해서만 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권위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보기에 열이 다 떨어졌다고 해도 의사가 등원 확인서를 떼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 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설교자들이 그 설교를 하면서 내가 왜 설교하는지를 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시간을 때우고 있긴 하지만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신이 없죠. 그래서 일종의 그 기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공부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준은 이해입니다. 이해. 공부의 결과물은 이해예요. 이해. 이해가 되세요? 그럼 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죠. 한자로 그 이해는 이제 깨달은 걸 풀이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용어를 이제 구체화시키면 이해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공부했어요. 그럼 이게 공부했는지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면 그거 가지고 말로 해볼 수 있으면 공부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해는 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잘 아는 사람과 대화했을 때 말이 통해야 되는 것이죠. 고3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그 자소서에 자신은 인문학과 뭐 어떤 것에 대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인문학이란 용어를 썼는데 인문학이란 용어를 교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인문학이란 용어를 쓴 순간 너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 대한 독서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해 책을 얼마나 읽었니? 그랬더니 애가 저는 글쓰기가 자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인문학에 대해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럼 인문학적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다는 걸 전제하거든요. 근데 나는 인문학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말을 빼자. 이거 넣으면 너는 사기꾼이 된다. 생기부를 고등학교 때 학종에 들어가려면 생기부에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 안 된 것을 무리해서 좋은 내용 넣으면 질문하는 순간 대학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져요.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부에 읽은 책들을 넣으면 좋은데 읽은 책을 넣는데 그 책 내용을 모르는 게 있다. 그걸 질문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 공부했다는 것의 결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전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역사에 어떤 걸 물어봤는데 저 그건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을 때 어린이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영어 되게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너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얘기했더니 걔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 말고요. 보이 뭐 이런 거요.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건?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해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해는 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의 결과물이 이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것을 문제를 푼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고등학교 물리 2에 나오는 거 아무거나 그냥 했었어요. 특별히 어렵거나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 물의 비열이 가장 높다. 비열이 크면 같은 양의 열이 이동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 또한 비열이 크면 이동한 열의 양의 크기의 변해도 온도 변화는 작다. 예를 들어 지구의 바닷물의 높은 비열 덕분에 하루 또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변하여도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 몸의 70% 이상의 물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의 보급이 없이 사막을 걷는다가 몸이 이상이 생겨 탈수가 심해지면 신진대사도 문제가 되지만 체온 조절이 어려워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리교과서에 수식 있는 건 안 가져왔어요. 수식 있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런 말을 애들이 수업 시간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를 읽어주겠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겠어요? 설명하겠죠? 설명은 써 있는 것보다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교과서 전체 읽는 것보다 적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해 적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아이도 있겠지만 안 되는 아이가 많겠죠? 특별히 이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 딱 보는 순간 다른 건 다 일반적인 말인데 비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을 유지하는 성질인데 모르는 걸 찾아보고 이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과정들을 겪고 수업에 안 들어가고 바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이해를 한 걸로 알아요. 이해를 한 걸로 안다고요. 선생님이 잘하면 나도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제 명강사를 찾는 건데 사실 그건 이제 허구죠. 근데 수업 끝나고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얘기해봐라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공부의 결과가 이해인 걸 아는 친구들은 이때 뭐를 하겠어요?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노트하고 또 한 가지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질문할지 질문 내용을 노트하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과 궁금한 것을 노트에 내야지 사실 수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것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경제에 나오는 건데요. C국은 휴대전화 한 달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52분의 10벌 생산을 포기해야 하므로 C국이 휴대전화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52분의 10벌이다. 반대로 C국이 옷 한 벌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10분의 12대 생산을 포기해야 하므로 C국이 옷 한 벌을 생산의 기회비용 휴대전화는 10분의 12대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D국의 기회비용도 구할 수 있다. 잘 들어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딱 읽었을 때 이상한 소리 같지 않아요? 평소에 안 쓰는 말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자세히 읽어주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게 수업이에요. 초등학교 때는요 아이들이 수업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건너머 버려.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 막 약간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교과 지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듣기 전에 막 이해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은 셋, 뭐 이런 거 듣기 전에 이해가 되는 거죠. 거의. 근데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구적 지식 습득 단계라고 해요. 1학년과 2학년까지는 도구적 지식 습득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 지식을 전혀 안 가르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용 지식은 사람에 따라 이해되는 폭의 차이가 꽤나 많이 나요. 지금 제가 경제 그리고 물리 이야기했는데 뭐 역사든 이런 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 수업 시간에 이해되는 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들으면 수업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이걸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목들 한 6개를 보는 거예요. 막막하죠. 심장이 막히죠. 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공부의 결과물은 이해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과 글로 공부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고 나서 이해가 바로 되었는가? 여기에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해를 위해 뭐가 필요하냐? 강의를 들어보는 거예요. 수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는 수많은 강사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유료 강사 못지 않습니다. 강의도 듣고요. 질문하고요. 찾아보고 배경학습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업을 하나 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죠. 어떤 친구들은 학원 가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원 가면 해결되는 기분이 들어. 왜요? 이해 잘 된 사람이 한 번 더 설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찾아봐야 됩니다.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는데 노트 정리의 목적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용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노트 정리의 목적이에요. 자, 노트 정리하고 시험 기간에 따로 노트 정리하지 않고 그걸 바로 볼 수 있으면 자기 노트 방식을 찾은 학생이죠. 이분 굉장히 유명한 파판 물리학자죠. 여러분 많이 얼굴 보셨을 거예요.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이분 전공이 양자역학이래요. 근데 이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양자역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익숙해졌다. 익숙해졌다는 건 뭐예요?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 감각적 경험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떠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인데 안 봤을 때는 다른 현상이고 동시에 현상이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적인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양자역학인데 근데 자기는 이해는 못했지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뭐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학문은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끌어오려고. 제 아들이 매일 저녁 마트를 들렸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격 변화 추이를 본다고. 근데 가서 뭘 사오긴 하냐? 안 사온대요. 그러지 마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가게에서. 애들이랑 가서 2주간 그 가격 변동을 보는 거예요. 사회 수행평가더라고요. 공부한 걸 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전쟁 때문에 뭐가 물가가 떨어져서 뭐가 되고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는 이해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했다. 그러면 역사에 관한 언어가 많이 생겨난 거죠. 내가 물리를 공부했다. 그럼 물리에 대한 언어가 많이 생겨서 물리에 관련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기자분인데 기자분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에 대해 되게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인터뷰하러 가기 전에 관련된 책을 2권 정도 읽고 간대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무식한 인터뷰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런 게 다 공부입니다. 공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을 넘어서서 더 잘 말하고 더 잘 글쓰기 위한 과정이 공부죠.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죠. 다만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그 지식에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 전공인데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제가 너무너무 제 자신이 우스워요. 참 종교학 전공인데 종교 문서가 이해가 안 가네. 엄청 유명한 종교학 책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번역이 나빠서 그럴 거야. 제가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원어를 읽든지 근데 원어도 못 읽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책에 관해서 쓴 다른 책들을 한 5권 정도 읽으면 그때 이해가 돼. 실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이 접하고 찾아보고 질문하면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면은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다고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덮어.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는지 잘 알았는지를 아는 방법은 말을 해보게 하든지 백지복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한 걸 쓰게 하는 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잘 공부 안 된 거예요. 근데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왜 안 나올까요? 오히려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소설책 읽듯이 공부하면 그럴 거 소설책 읽듯이 공부할 거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남학생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이제 Y책 공부법이라고
Y책 수백 번 읽으면 역사 수업 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공부할 거면 다독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 공부는 다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출하는 연습들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의 과정인데요. 시험 공부는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과목을 이해하고요, 외운 다음에 연습하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근데 애들이 왜 시험을 못 보냐? 이해가 안 됐는데 암기를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난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날 배신했다고. 아니, 외운 것만 나오겠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과목을 이해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해를 충분히 하고 암기하고 연습해야 시험 잘 봅니다. 근데 애들은 이해가 안 됐는데 몇 개를 암기한 다음에 연습도 안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시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꼭 이제 그냥 시험을 단지 나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 여기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친구 중에 또 고득점 하고 싶고 성적이 좋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적이 꼭 좋아야 되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전 진짜 그런 생각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해하려고 했을 때 양이 많으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이해하고 몇 가지에 대해 확실히 암기하고 연습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되죠. 역량이 있으면 다 성적 좋으면 좋지만.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몇 개를 암기하고 연습을 별로 부족한 다음에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걸 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깝죠. 모르는 걸 시험 보는데 당연히 성적이 안 좋죠. 아깝다. 그게 아까운 건가? 모르는 걸 시험 보는데 잘 보지 못한 게 아까운 건가? 네.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쪽집게 학원을 다녀가지고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것만 외우면 돼 해서 연습을 시켜서 시험을 잘 봤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가 제일 학원빨이 잘 받을 때예요. 그때가 학원빨 폭발. 네, 제일 학원빨 논문에 나와 있어요. 딱 그때가 그 초등학교 더 저학년 때는 애들이 잘 알아나 봐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자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학과가 학원으로 커버가 되는 때라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1, 2때가 학원빨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공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험은 아는 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아는데 틀렸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만약 안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변명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아이예요. 아는데 틀렸다는 뭐냐면 이해는 했는데 암기나 시한 연습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해한다고 시험을 잘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부했던 종교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것 중에 이해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 시험을 보면 50점도 못 맞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거죠. 공부의 결과물은 이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력입니다. 이해를 했으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실력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 실력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공부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할 수 있어야지 실력이 있는 거죠. 공부의 결과물 중에 실력은 사람마다 차이는 나지만 공부할수록 무조건 늘긴 늘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이해하고 실력이 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공부의 효율성이 생기고 그리고 공부의 목적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 고 김승태 장로님이신데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예언 커뮤니케이션 대표시고 아주 존경받는 출판인이셨어요. 기독교 출판이라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좀 내지 그러세요. 그리고 이분이 20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전이에요. 옛날에 저한테 하신 얘기. 제가 무슨 책을 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책을 내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제가 생각해 보겠어요. 책을 낼 생각. 근데 그때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분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책을 낼 실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책을 내봐야 해요. 혼자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꺼내야 그때부터 진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을 낼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책을 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잔인한 평가를 받게 될 건데 그때 목사님은 진짜 자기 실력을 알게 될 거예요. 실력은 사실은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죠. 작가를 꿈꾸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등단하려고 준비한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준비하는데요. 그거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언제 보여줄 건데 준비되면요. 그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네가 준비됐다고 생각한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빨리 꺼내서 빨리 오픈해라. 오픈한 순간부터 공부는 진짜 시작이다. 실력을 쌓고 싶다면 실력을 공개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제 선교사님들하고 만나서 선교사님들이 막 영어로 막 설교도 하고 현지어로도 막 설교를 하는 거 보고 너무 탁월해서 아니 어떻게 언제 그 저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느셨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빨개질수록 영어 실력은 늡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설교를 한다고 설교해서 현지인들이 크크대고 못 알아듣고 이런 걸 경험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그 다음 주 실력이 엄청 늘고 또 빨개지면 실력이 엄청 늘고 그래서 모욕을 당할수록 실력은 늘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실력은 공개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이 열매를 통해 뭘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나무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이건 비유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면 네가 그런 인간인 걸 알아라 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낸 열매를 통해 네 존재를 알아보겠다. 이 얘기는 결과물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물들을. 더 성공형으로 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 칭찬받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면 너의 삶이 삶의 열매들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나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의로운지 악한지를 감추고 살면 나쁜 평가는 안 받겠죠. 근데 솔직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공간에 서 있어야 진짜 나를 알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어보니까 너 찔레나무였구나. 포도나무인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너 가시나무였구나. 무화과나무인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직면하는 순간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부의 결과는 꺼내야 확인됩니다. 시험 성적을 감추면 안 돼요. 결과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거나 다른 것을 탓하지면 안 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더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성적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모욕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애는 더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걱정되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성적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가치관 대화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 안 했어.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원래 공부를 안 했는데 만약 성적이 좋았다면 애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내 이번에 좀 노력했어. 이렇게. 이번엔 공부 안 했다는 것은 공부를 하면 난 더 괜찮은 사람인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공부했지만 점수가 나빴어가 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세상이 경쟁적이면요, 성적표는 되게 부끄러워요. 성적표가 부끄러웠다는 건 나의 학벌, 나의 학력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이름으로 나의 연봉, 나의 사회적 체면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나는 나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달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긍정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겠죠. 왜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공부에 관련된 신학적인 싸움에 관해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은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세상이 더 투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아까 말씀이요, 누가복음 6장 44절이잖아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느니, 이 말씀이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아요. 자기 실력을 직면하지 않고 맨날 남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눈 속에 저 티 들어간 것 봐라. 근데 이게 유머거든요. 이게 들보가 대들보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조그만 티가 있고 야 눈에 너 뭐 들어갔다 하면서 욕하는데 막상 이 사람 눈에는 통나무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유머예요, 유머. 예수님의 유머.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하하 하고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웃죠. 내 순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들보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약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기분도 안 나빠하고 보면서 막 비웃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눈에는 통나무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양쪽에. 하나도 안 보이면서 자기는 통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현실을 직면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네가 너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네 열매를 투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 척, 포도나무인 척 하지 말고 네 안에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들, 그 찔레들, 그 가시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멈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던 시선을 멈추고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라. 거짓말에 쌓여있지 말라 하는 거죠. 주님은 타인에게 핑계대는 자를 쓰기가 어려우세요. 우리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데 핑계대는 사람은 정말 쓰기가 어려워요. 부끄럽고 아프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만나고 실력 없는 나를 만나야 됩니다. 정말 아픈 일이에요. 근데 실력 없는 나를 만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만나서 동동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만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공부하면 힘을 주십니다. 그런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공부하면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실력이 생기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실력이 안 는다. 괜찮아요. 그건 떳떳할 수 있죠. 근데 변명하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변명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형 인간이 있어요. 성장형 인간. 하나님이 쓰기 좋은 인간. 그런 사람들은 남 탓을 적게 해요. 근데 변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성장 못합니다. 누구 탓하고 이러면 성장 못해요. 공부의 결과는 이해와 실력인데요. 이해와 실력을 잡으려면 질문하면서 읽고 답을 찾으며 읽고 답안지 보지 말고 문제를 풀고 반드시 오답 노트 하는 거. 너무 뻔한 얘기를 상당히 그럴싸한 용어를 통해 결국 결론이 이거였어?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리즈를 초등에 의뢰받고 진행하면서 결국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애들한테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네, 어머니들한테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엄마들한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초중고 애들이 다 설교를 하잖아요. 연말 되면. 애들이 설교를 해야 돼서 제 설교 시간은 이제 빠져야죠. 귀한 분들 설교하실 수 있도록. 결국 이 The Basics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후회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여길 때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시는 분 있지만 결국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건 난데 나를 공격해가지고 얻을 유익은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안 됐었어. 그 얘기를 계속하면 뭐가 좋아요? 주변 사람만 피곤하지. 빨리 다른 방법을 써야죠. 방법을 바꿔야 돼. 자기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그 시간들을 줄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세계를 열어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좋지 않은 열매 맺는 자에게인데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돌아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주님과 하는 공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린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느꼈던 수많은 어떤 그 실력에 대한 부담들. 난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탓하거나 원인을 다른 데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근데 여기는 또 투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내 탓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괜히 내 탓으로 여기면서 결국 내가 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됐던 마음들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탓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 탓이든 내 탓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너의 열매를 통해 일하고 싶다. 그리고 너의 열매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달라질 수 있다.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얻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의미 없거나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은 맞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도 저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면 저 길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건 시험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 소원하는 것이 기독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도 부모로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더 쓰임받기 위해서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쓰임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이유도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선한 일에 끝까지 매진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공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부는 꼭 긍정적인 경험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격려 그리고 견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눈 안에 놓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해외 이동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 학년도에 있는 학생들 졸업과 또 진학과 진로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헌금을 모금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눈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한 그 즈음에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준비된 학생들이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만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진학합니다. 한 학년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감정적으로 실력으로 부족했던 부분들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 겨울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행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세계 인재양성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스네아의 비자와 준비되는 과정들 순적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학교의 운영진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팀, 관리팀, 조리팀, 미화팀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을 넘어서서 운영 원리로 이곳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 교회와 이사님들과 운영위원장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학부모 공동체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연말 마무리해야 될 것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선발하고 이런 과정 또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의 운영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송 드림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아무도 고민하지 않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부를 너무나 숭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부를 위해서 어려운 길 가는 걸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방법들이 있지만 그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어렵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광성드림학교 이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담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자 씨와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심기운 나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용기 있게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실력을 드러내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때는 우리 헌금이 있는데요. 헌금은 10,000원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많이 내서 걱정이요, 중고등학생은 안 내서 걱정이라. 근데 여러분, 내는 것 자체가 좋은 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용돈이 있는 아이들은 용돈에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셔서 성탄절에 우리 그 연탄 봉사나 이런 데 쓰이거든요. 연탄 봉사나 카메론 학교 지원이라 이런 데 쓰이는데 어려운 지원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